안녕하세요. 러프 머스트 노우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전체적인 개관, 그러니까 조감도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뭐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은 조감도 전체 그림이 있어서 여기에 뭐가 있고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일반 민사소송 절차도 한눈에 전체 그림을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민사소송은 열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시작이 되죠. 아니, 내가 피고가 되었다고? 이 피고라는 말에 너무 열받지 마시고요. 피고, 고를 당한 사람이 피고거든요. 고라는 것은 뭔가를 청구를 한다는 건데 청구가 있다, 나한테 청구권이 있다라고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인 것이고, 그 주장을 당한 사람이 피고인 거예요. 그래서 원고는 피고를 특정해서 관할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를 해서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접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소장을 피고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럼 피고가 그걸 우편으로 받게 되죠. 그러면 우편으로 받게 되면 피고는 상당히 이제 열받을 수도 있고, 또는 올 것이 왔구나, 예상 범위 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피고가 이런 소장을 받으면 보통 그 소장에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세요. 만약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고는 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돼요. 보통 답변서의 내용은 그런 거죠. 이만저만 해서 원고 말이 틀렸습니다. 원고 말이 잘못된 겁니다. 보통 이런 반박을 하죠.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금방 지나가요. 열받고, 그 다음에 옛날 자료 찾고, 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변호사 미팅하고 그러다 보면 한 달이 금방 지나가서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못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라는 것을 내서 이만저만해서 지금 답변 아직 준비를 다 못했으니까 답변 제출 기한을 한 3주, 4주 정도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피고가 답변서를 내죠. 이만저만해서 원고의 소장이 틀렸다. 그러면 판사는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를 일단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를 원고에게 보내줍니다. 원고 보세요. 당신 소장에 대해서 피고가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럼 당신 입장은 뭡니까? 이제 원고에게 다시 숙제를 주는 거죠. 그러면 원고는 그 답변서를 보고 또 아니 이 자식이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단 말이지 이러면서 또 열받아서 뭘 쓰겠죠. 이제부터 원고나 피고가 법원에다가 자기 주장을 담아서 내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준비서면, 뭘 준비하느냐? 변론 기일을 준비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서 또 열심히 써내겠죠. 이런 점에서 피고 답변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원에 내면, 원고가 준비서면을 내면, 이제 그걸 다시 법원은 피고에게 날려줍니다. 오이, 네가 낸 답변서에 대해서 원고가 열받아서 이렇게 썼거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네 또 생각은 뭐니? 그러면 그걸 보고 또 피고가 원고 이 자식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또 열심히 써서 내겠죠. 그러면 피고의 준비 서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법원에 가 있는 서면은 최초의 원고의 소장, 피고의 답변서, 그 다음에 원고의 준비 서면, 피고의 준비 서면, 보통 이 정도까지는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까지는 원고나 피고나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전자소송을 많이 하는데 다 전자소송에서 다 그게 떠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를 서면 공방이라고 해요. 서면으로만 공격과 방어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서면 공방이 되고 나면 법원도 대강 파악을 하죠. 아하, 요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구나. 그러면 이제 법원이 한번 나오라고 해요. 변론 기일을 잡습니다. 변론 기일. 그래서 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나가는 거예요. 물론 변호사가 있으면 원고와 피고가 안 나가도 되고 변호사가 대신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변론 기일을 잡는데 사건이 조금 복잡할 경우에는 변론 기일 전에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걸 잡습니다. 즉 변론 기일은 보통 법정에서 진행이 되는데 사건이 좀 복잡하다, 쟁점이 많다 그러면 법정이 아니고 조정실,
법정이라는 곳으로 불러서 보통 공개 법정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재판을 받고 다른 사람들 재판도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변론 준비 기일은 조그만한 조정실에서 판사님만 딱 나오시고 원고 피고 측 관계자들만 딱 모여서 판사님이 자 이거 이런 점에서 좀 쟁점이 복잡하니까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준비 절차 기일인데 준비 절차 기일을 변론 준비 절차 기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변론 기일이 정해지면 법정으로 바로 나오라고 하죠. 자, 이제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진행되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변론 기일은 뭐 짧은 경우에는 한 2번이면 끝나는 경우도 있고 사건이 복잡하면 뭐 5번, 7번, 심지어는 10번, 15번씩 변론 기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 기일에는 보통 본인들이 직접 나가거나 변호사가 나가서 그 전에 준비 서면도 내고 서로 각자 자기의 증거도 내고 그럼 증거를 낸다는 것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서류 증거를 내면 되는 건데 이 증거가 나한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제3의 기관으로부터 사실 조회를 받기도 하고 또는 다른 법원이나 검찰청에 관련 사건 기록이 있다 그러면 문서 송부 촉탁 이런 걸 통해서도 받아오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은행을 상대로 싸우는데 이 모든 자료가 은행에 다 있다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자료를 내라고 하는 문서 제출 명령이라는 것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증거 자료들을 판사 앞에 계속 이렇게 내는 거죠. 그렇게 서류 증거가 다 나간 다음에는 제일 마지막에는 증인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도 법원이 받아들이는 순서는 일단은 서류 증거부터 먼저 쭉 모으고 제일 마지막에 증인 신청을 해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보통 마지막 변론 기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은 대단히 중요하죠. 증인 신문을 하게 된다는 것은 거의 재판에 한 이제 8분 능선을 지난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원고 측 증인, 피고 측 증인을 신청을 해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나면 일단 재판은 끝납니다. 그러면 변론 종결이라고 하거든요. 판사님이 자 이제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판결 선고는 한 달 뒤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소장을 낸 날로부터 변론 종결 끝날 때까지는 통상 짧으면 6개월, 길면 뭐 한 10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기도 하는데 평균 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변론 종결되고 이제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히죠. 그럼 판결 선고 기일에 이제 출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판결 선고 결과는 나중에 판결문을 보내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궁금하니까 판결 선고일 날 법원에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결과를 알려주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해피한 건데 우리가 졌다 그러면은 2심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문이 우리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불변기한이라 그래서 이 날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많이 하니까 우리가 판결 선고는 법정에서 하지만 판결문이 전자소송에 딱 뜨는 시간이 있어요. 떴다라고 연락이 오면 그때 클릭을 하면 오픈이 되는 것이고 오픈되는 날이 만약에 화요일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 화요일 14일 다음 화요일 밤까지는 항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겼으면 상대방은 역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1심 전반적인 그 프로세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펌 머스트 노의 조성 변호사였습니다.